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아침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각 작업은 오리무중입니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 후보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딱 한 명뿐입니다. 경제부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은 시급히 임명되어야 하지만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외교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렸으나 동맹파와 자주파 간 대립으로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이처럼 조각작업이 지체되고 있는 데는 이른바 김현지 총무비서관 등 극소수 경기 성남 라인이 인사실무를 장악해서 극비 보안 속에 검증 작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임명된 지 사흘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리고 24, 25일 청문회를 앞두고 수많은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김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검증 소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검증 문턱이 엄청 높아진 탓도 있다고 합니다. 김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문턱을 넘어서면 장관 후보자를 일괄 제청한다는 방침 아래 물밑 검증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장 유력시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인사검증에 걸려서 탈락했다고 조선일보 자매지 조선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정 전 청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2020년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되어 2022년 5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최일선 사령관, 코로나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정 전 청장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매일 브리핑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부스스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경의 말이 곧 정부 입장으로 통할 정도로 국민적 신뢰를 받았습니다. 복지부 장차관 말보다도 쉽고 상세하게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정 전 청장의 브리핑을 믿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정계 중진 원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에 임명할 정도로 정 전 청장에 대한 신뢰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그런 정 전 청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남편입니다. 정 전 청장의 배우자도 같은 서울의대를 나온 가정의학 전문 의사인데요. 문제가 터진 것은 최근 정 전 청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 전 청장이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공직자 재산 등록에 배우자 명의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틸알코올 생산업체 창해 에탄올 주식 약 5,000주를 보유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10월에도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 검증에서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코로나 관련 종목은 그 외에도 더 있었던 것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 전 청장이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해명 자료에서 실제 배우자가 주식 투자로 올린 수익을 일부 누락하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제출한 해명 자료와 실제 배우자가 올린 수익 금액 사이에 꽤 큰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 전 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군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정 전 청장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 키트 사용을 당부하던 시기,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대란이 일어났던 시기에 그의 배우자는 뒤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가족의 코로나를 통한 사익 추구 논란에 발목이 잡혀 복지부 장관 발탁 문턱에서 탈락한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전 청장 배우자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재산 형성 차원을 넘어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은경 본인은 방역의 상징이었지만 배우자가 코로나로 돈을 벌었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면서 장관 발탁은 물 건너 갔다는 게 현재 용산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하거나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이익을 취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당시 국가 방역정책을 총괄한 책임자였던 정 전 청장의 배우자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던 마스크, 진단키트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관련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는 물론 법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처사입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첫 질병관리청장이었던 백경란 전 청장도 비슷한 논란 끝에 취임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백 전 청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일부 바이오 종목을 직무 관련성 통보 직후 매각했지만 본인 명의로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신데카 바이오 주식 등을 보유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정 전 청장이 탈락하면서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창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그리고 김강립 전 식약청장, 양성일 전 복지부 1차관이 복지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 후보자 검증이 진행되면서 한자리 노리고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개망신을 당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의 잘못도 아닌 배우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정황만으로 정 전 청장은 탈락시키면서 까도 비리투성인 까도남 김 총리 후보자는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가 구린 데가 많다 보니 인사 기준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윤리, 투명 인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는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낙마와 보호가 갈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인사가 망사가 되어서 몰락의 길을 걸었던 전 정권의 전체를 밟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